오징어 게임 2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한국 남자들의 무대에 해외 여성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오징어 게임 2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끌벅적합니다. 오징어 게임 2는 공개 첫 주 4일 동안 약 6,80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총 4억 8,760만 시청시간에 해당하며 넷플릭스 단일 TV 시리즈 중 공개 첫 주 최고 기록입니다. 오징어 게임 2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공기놀이는 너도 나도 자신의 SNS에 공기를 하는 모습을 업로드하며 전 세계적으로 바이럴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공기놀이 외에 관심을 보인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게임 참가자들의 안정적인 사격 실력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마지막 화에는 성기훈과 그의 동료들이 주최 측에 맞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기훈과 그의 동료들은 진행 요원을 제압해 그들의 총을 빼앗고 주최 측과 본격적인 총격전을 펼칩니다. 한국인이 보기에 이 장면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었는데요. 외국인들 눈에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외국인들은 트위터나 레딧을 통해 배 나온 운동도 안 할 것 같은 아저씨가 저렇게 총을 잘 쏘는 게 말이 안 된다. 현실성이 전혀 없다. 저런 견착과 사격 자세는 훈련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외국인들은 한국 예비군의 저력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2에는 다양한 군인 출신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해병대 출신의 대호와 정배, 특전사 중위 출신의 현주가 그 예인데요. 이외에도 남자 참가자들 대부분 총을 잘 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신체 건강한 모든 남자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그들은 군대 전역 후 예비군 훈련을 통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으며 군사적 전문성을 유지합니다. 즉,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총을 다 쏴봤고 쏠 줄 알며 정기적인 예비군 훈련을 통해 전력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이렇게 우수한 국민들의 전투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이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인 것이 큽니다. 하지만 징병제를 시행하더라도 모든 병역 대상자가 한국처럼 체계적인 사격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미얀마 같은 일부 징병제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군사훈련은 시행하지만 전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총기 사용 능력을 갖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스위스, 싱가포르 같은 일부 국가에서만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국가의 약 5에서 10%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징병제와 체계적인 군사훈련의 결합으로 인해 전 국민적 군사 역량을 갖춘 독특한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예비군까지 동원되는 공식적인 전쟁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1992년에 한국 예비군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로스앤젤레스 폭동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폭동은 한국 이민자 사회, 특히 한인 상인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당시 한인 사회에서 예비군 출신 남성들의 역할이 돋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이민자들의 결속력과 국방 경험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사건 배경을 요약하자면 로스앤젤레스 폭동은 로드니 킹 사건으로 촉발되었습니다. 로드니 킹은 흑인 운전자로 경찰의 과잉 폭력 사건으로 인해 흑인 커뮤니티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법원이 가해 경찰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대규모 폭동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로스앤젤레스 전역에서 약탈, 방화,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도 당시 폭동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한인 상인들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 지역이 폭동의 주요 표적이 되었으며 많은 한인 가게가 약탈과 방화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인 상인들은 경찰이나 당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고 스스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예비군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당시 한인 사회에서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 출신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배운 사격술, 전술적 대응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가게와 지역사회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예비군 출신들은 한국에서 사격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총기 사용법에 능숙했습니다. 폭동 당시 이들은 지역 총기 상점에서 총기와 탄약을 구입해 방어태세를 갖췄습니다. 또한 한인 예비군들은 서로 연락을 취하며 무장 경비팀을 조직하고 코리아타운의 주요 지역에서 약탈자들과 대치하며 조직적인 방어를 하였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한 영상이 굉장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코리아타운의 건물 옥상에 올라가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한인들의 사진과 영상이 유명해졌었는데 이것이 바로 루프탑 코리안입니다. 영상에서는 폭도들이 상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건물 옥상에서 경비를 서며 위협적인 태세를 보이는 한인 예비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루프탑 코리아는 한인 사회의 자력 방어 능력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지켜주는 군인들 그리고 예비군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군인에 대한 아쉬운 대우나 시선이 많습니다.
군캉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직업군인에게 다른 직업을 못 찾아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한다던가, 심지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인을 앉아서 가고 있다라고 민원을 넣기도 하는 등 아쉬운 시선이 많습니다. 군인의 희생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이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군 관련 부정적 언어와 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 군인의 처우 또한 최근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측면에서 아직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24년 기준 이등병의 월급은 약 60만 원으로 병사의 급여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최근 급여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경제적 보상 측면에서 낮은 편이며 복무 중 병사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숙식이 제공되지만 통신비, 간식비 등의 개인적인 비용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문제는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군병원은 병사들의 주요 의료기관으로 의료 인력에 비해 환자 수가 많아 충분한 진료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병사들이 느끼기에 진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거나 병의 원인을 명확히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소규모 부대의 의무실은 의료 장비가 제한적이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진단이 미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지인이 군대를 갈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절대 다쳐서 오지 마라 할 정도로 한국 군대의 의료 수준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반면 군사강대국 미국은 어떨까요? 미군 이등병의 월급은 약 250만 원으로 한국 병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병사 개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병사가 주둔지 밖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주택수당과 식사비가 지급됩니다. 군 경력이 쌓일수록 급여가 급격히 증가하며 퇴역 후에도 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현역 군인은 고급 의료 서비스와 치과 치료를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자녀 교육 지원, 대학교 학비 면제 또는 보조 혜택도 포함됩니다. 각종 상여금과 가족수당도 지급됩니다. 퇴역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연금을 받으며 의료 서비스, 주택 대출 혜택,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퇴역 후에도 본인이나 가족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각 나라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가장 큰 차이는 사회적 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은 미국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직업군에 속합니다. 특히 베테랑 퇴역 군인은 국가 영웅으로 대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나 퍼레이드에서는 군인을 기리며 감사의 뜻을 표하는 문화가 일반적입니다. 퇴역 군인들은 공공서비스나 민간 취업에서 우대받습니다. 또한 정치인, 기업인 등 여러 분야에서 군 복무 경험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한국 군인의 처우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경제적 보상, 복지, 사회적 존경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군인을 국가의 영웅으로 대우하며 복무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지만 한국은 군인을 의무를 다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더 나은 처우와 사회적 존중을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 확대, 복지 향상, 군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오징어 게임2의 예비군들의 저력이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한국 예비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예비군과 더불어 모든 한국 군인에 대한 시선과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